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1장 금융시장의 이해, 주식 좀 끝부분하고 채권에서 1장을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끝부분 좀 살펴볼까요? 주가 및 주식 투자 수익률의 변동 요인이 어떻게 될까? 자, 보시면 물가와 주가.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 볼게요. 물가가 오르는 게 투자 입장에서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물가가 오르는 게 싫잖아요. 그렇지만 물가라는 게 뭐죠?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건 가격이 오를수록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가 있는데, 즉 물가가 경제 성장률만큼 완만하게 오르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고, 경제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본은 물가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럼 정말 좋아야 되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가라는 것은 급격히 오르는 게 나쁜 거고요. 완만한 상승은 오히려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기업 비용이 증가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겠지. 그렇죠. 유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어쨌든 물가는 경제성장만큼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좋은 것이고 급하게 오르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금리와 주가.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 받을 배당을 쭉 더해 올 때 이제 할인해서 더하는데 그게 주가다라는 게 이제 주류 이론이에요. 주가 형성에.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금리가 오르는 만큼 미래에 받을 배당을 할인을 많이 하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금리 상승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 요인이 되는 거고요. 미래 현금은 즉 미래 받을 배당에 대한 할인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렇죠. 주가도 떨어지지만 채권의 가격 입장에서도 낮아지는 거죠. 미래 받을 돈이 픽스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리와 주가는 좀 반대되는 경우가 많구나라고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자, 환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누가 좋냐? 수출하는 사람이 좋은 거죠. 왜요? 똑같이 1달러를 받을 텐데 그 1달러를 받아왔을 때 환율이 오르면 더 많이 원화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오를 때 일반적으로 한국 주가가 좀 좋았던 급하게 오르는 거 말고 그런 경우에는 수출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수입은 또 손해가 되는 거죠. 왜? 비싸게 원자재를 더 가져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환율은 수출 기업에 오를수록 수출 기업에 좀 플러스가 되는 측면들이 있더라. 자, 변동 요인 전체 시장의 전체 변동 요인은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경기죠.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아무래도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물가, 금리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환율도 많이 미치고요. 무역 수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무역 수지가 나올 텐데요. 야,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 전반적인 시장 전반적인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기업의 개별 요인들이 있죠. 뭐 어떤 기업에서 뭐 갑질을 했다거나 막 이래가지고 뉴스가 나오게 되면 막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는데 그 회사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거 이게 이제 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 자리 수인데 이게 이제 약자로 표현될 때 이런 것들을 좀 비율 분석하실 때 보시면 앞에 나오는 게 그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주가와 어닝 주당 순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의 레이쇼 비율인 거죠. 그래서 예시로 나왔는데 주가가 지금 10,000원이래요. 주가가 10,000원이고요. 주당 순이익이 1,000원이래요. 이 비율이 몇 배죠? 10배가 되겠네요. 요게 바로 퍼가 10배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주가 대비 많이 버는 거. 이게 더 좋은 회사잖아요. 주가 대비 더 주당 많이 버는 회사들. 즉 퍼가 낮을수록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그렇죠. PBR과 함께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 목적상으로는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공부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의 현금 차출 능력과 현재 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그래서 퍼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채권 금리의 역수와 유사한 성격이다. 그렇죠. 목표 수익률에 근접한 것이고요.
예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퍼 지수는 실제로도 많이 쓰니까. 자,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 볼까요? 예탁금 증가라는 건 뭐죠? 고객들이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집어넣은 자금들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식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 증가, 너무나 당연하죠. 자, 수출 증가하면 한국은 특히 수출 주도형 경제이기 때문에 주가에 유리할 거고요. 경기를 앞서가는 어떤 지표들이 경기 선행 지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승하게 되면 주가가, 주식이라는 것은 선행 지표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면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 실사 지수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죠. 실제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받은 거죠. 그러면 내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의미 자체가 상승 신호가 되는 거고요. 요거 중에 하나를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다음 중 상승 신호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선행지수와 후행지수가 있는데 선행지수라는 게 좀 이제 미리 어떤 경기가 좋아질 것을 미리 반영하는 지수들인데 대표적인 게 보시면 건설. 그렇죠? 아파트를 건설을 그 수주를 받으면 실제 아파트는 2, 3년 후에 지어지잖아요. 수주가 많을수록 앞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소비자 기대도 마찬가지죠. 좋아지겠다. 심리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지표. 구인 구직 비율도 있고요. 종합주가지수는 가장 대표적인 선행지수라고 말씀드렸고 장단기 금리차도 선행지수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고 보면 기업들이 이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먼저 올라요. 그렇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면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어떤 그 지표가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후행 지표는 이자입니다. 이자. 그렇죠? 후행 지수의 대표적인 건 이자. 여기 나오는데 이자가 되겠고요. 이자율이 이제 대표적인 후행 지수가 되고 이직자 수나 상용 근로자 수. 그렇죠? 회사 사장님은요. 직원을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사람을 뽑게 되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상용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경기의 후행에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재고 뭐 이런 것들. 선행 지수가 좀 더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선행 지수 위주로 좀 더 체크를 해주세요. 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라고 그러죠. 경기에 대한 전망을 기업가들한테 직접 서베이를 해본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100을 더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0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은 거고요. 100 이하이면 어떻습니까? 좀 우울하게 보는 게 많은 거고 이게 이제 추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생각보다 100 이상이 잘 안 나오거든요. 즉, 이게 숫자가 100 이하더라도 이게 100에 근접하도록 이렇게 숫자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선행 지표 중에 하나죠. 왜?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세표 보는 방법인데 아주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문제 측면에서만 하나 제가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S전자가 종가가 45,000원이었대요. 오늘 종가가. 근데 전일 대비 1,000원이 올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전일 종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전일 종가는 45,000원에서 1,000원을 뺀 44,000원이 전일 종가가 되겠죠? 산수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런 식의 종합 주가 지수로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같은 논리로 찾아내시면 되겠죠.